올바른 영상 편집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영상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동영상은 촬영 단계에서부터 많은 규칙들이 결정되어 촬영됩니다. 따라서 편집자는 반드시 이런 규칙들을 확인할 줄 알고 편집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전공자는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프리미어에선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 꼭 필요한 내용인 만큼 이번 강의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문제 없도록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를 더블 클릭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합니다. 지금은 편집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동영상의 규칙, 즉 메타데이터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단순히 저를 따라 하시고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저장 위치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정해주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우측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할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모음이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지정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메타데이터 공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는 이 드라이브의 프리미어 프로젝트 모음이란 폴더가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설정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학습의 편의를 위해 여러분과 인터페이스 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우측의 4개의 버튼에서 좌측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중에서 에디팅을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초기화시켜주는 리셋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마우스를 패널과 패널 사이로 가져가면 커서 모양이 바뀌고 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패널의 크기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따라하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임포트 창이 뜹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 소스 폴더에 있는 클립들을 가져오기 위해 해당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편집 소스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스들을 다 선택해서 하단의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프로젝트 패널에 해당 클립들이 임포트 됩니다. 첫 번째 버튼이 클립의 리스트만 보여주고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클립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리스트 보기를 선택해야 클립들의 메타데이터 정보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의 목표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클립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마우스를 클립 위로 가져가면 하얀 박스가 나타나 클립의 정보를 보여주며 또 프로젝트 패널의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탭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패널을 통해 알 수도 있는데 상단 윈도우에 가서 메타데이터를 클릭해주면 내가 선택한 클립의 메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새로운 메뉴창이 나타나고 그중 프로포타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하단의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많은 메타데이터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 중 영상 편집을 위해 정말 중요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메타 정보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버튼이 뜹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창이 활성되고 프리미어 프로 메타데이터 프로젝트 앞에 있는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네모 박스를 체크하면 하위 메뉴들을 전체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버튼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면 비디오 인포, 오디오 인포 체크하고 필드 오더와 그 아래에 있는 프록시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우측에 있는 세이브 세팅을 선택해서
조금 전 우리가 선택한 정보만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사용자의 메타 정보 창이 등록됩니다.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면 자유롭게 삭제가 됩니다. 등록이 끝나고 다시 메타 정보 탭을 확인해보면 많은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우리가 선택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등록해서 관리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탭을 선택해서 좌우로 드래그하면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탭의 비디오 정보, 프레임 레이트, 필드 오더, 오디오 정보, 프록시 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정보는 그 클립의 해상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TV 또는 스마트폰의 화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이때 해상도는 한 화면에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수치가 가로 픽셀, 뒤에 있는 수치가 세로 픽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해상도는 가로와 세로 픽셀의 곱하기로 표시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FHD TV는 가로 1920픽셀, 세로 1080픽셀을 갖고 있는 해상도이며 그것보다 픽셀 수가 4배가 많은 UHD TV는 가로 3840픽셀, 세로 2160픽셀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4K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HD는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UHD는 그것보다 4배 큰 3840 곱하기 2160 해상도를 가집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픽셀의 가로 세로의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로 픽셀이 1일 때 가로 픽셀이 1인 정사각형 모양의 픽셀입니다. 픽셀은 영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보면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사각형이 바로 픽셀이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선명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됩니다. 같은 화면에서 픽셀이 많을수록 이미지가 선명하고 적으면 그 화면을 채우기 위해 픽셀이 커지면서 화면은 흐릿해집니다. 프리미어에서 해상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립의 해상도가 4K인 경기장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시퀀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생성된 시퀀스는 해당 클립과 동일한 속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픽셀이 3840, 세로 픽셀이 2160인 4K 해상도입니다. 만약 FHD 해상도의 클립을 4K 크기의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면 해상도의 크기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전송률을 의미하는데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의 프레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최소 1초당 18프레임 이상 되어야 이 연속되는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24프레임이 사용되고 TV에서는 30프레임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TV가 발명된 당시 일정한 속도로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 보급된 교류 전력을 이용했는데 이때 유럽은 50Hz, 미국은 60Hz 교류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에 맞추다 보니 NTSC 방식, 8방식과 같은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률의 차이와 관련된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속도를 줄였을 때 확실히 전송률이 높은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리플레이가 많은 스포츠 영상에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30프레임의 속성을 갖고 있는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했습니다. 타임라인 하단의 슬라이드 버튼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타임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상단의 타임코드를 확인합니다. 타임코드는 시분, 초,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두 개가 바로 프레임 수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1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키보드에서 우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주면 1프레임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30이라는 것은 1초에 30프레임이 있다는 것이며 만약 29프레임에서 1프레임을 증가시키면 다음은 1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사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노필드와 어퍼필드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와 인터레이스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한 개의 프레임을 온전히 보여주는 방식이고, 인터레이스 방식은 한 개의 프레임에 두 개의 필더를 교차시켜 1프레임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초창기 텔레비전의 작은 데이터 전송량으로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기술이 HD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레이스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하며 모든 HD는 홀수줄 우선을 사용합니다. 디인터레이스는 프로그레시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인데, 프로그레시브의 완전한 화질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디오 정보도 잠시 살펴보면 선택된 클립의 오디오 정보는 48kHz의 압축된 스테레오 방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DVD 수준의 음질입니다. 프록시는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저해상도 파일을 뜻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편집 때 원활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메타 정보를 보면 프록시 클립으로 연결된 클립은 없다는 뜻입니다. 프록시 편집은 고화질 영상을 저화질의 프록시 클립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출력할 때 다시 고화질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프록시를 생성하게 되면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창에는 그림과 같이 연결되었다고 보여줍니다.